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요즘 농땡이를 좀 제가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살다가 저도 주식을 해가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변수는 작용하지만은 이건 좀 제가 볼 땐 올라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좀 미리미리 하지 못하고 이 투자가들이 이거 방향도 못 잡게 마찬가지 이 정부가 헷가닥 하는 이런 제도에서 뭔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용을 쓰는지 시원섭섭하고 올라도 찝찝하고 그렇네요. 예. 두 번째는 원래 이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증권사 애들이 주포잖아요. 그렇죠? 특히 메릴린치하고 골드만삭스, JP 모간은 IPO를 많이 하는 쪽이고, 이번에 오늘은 속수무책으로 아마 당했을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외국인 보세요. 지금 8월 달부터 8월 달부터 8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매도를 거의 한 4조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4조 원. 이 4조 원 정도 매도를 한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4조 원 중에 거의 한 8, 90%, 3조 원 이상이 공매고 공매. 특히 2차 전지에 많이 쏠려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 7천억 정도 들어온 거 다들 아시거든요. 쇼커버링이 가능성이 많다는 건. 여러 증권사들도 그렇게 리포팅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공매 금지, 재개, 한시적 기간 설정의 금지 또 재개를 몇 번을 제가 겪어보고 느낀 점이, 얘들은 결코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중 목요일부터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가시면은 갑자기 젊은 외국인들이 30대, 40대 젊은 외국인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옛날에 제 후배 한 놈이 하도 궁금해 가보니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선수가 교체될 겁니다. 이제 진짜 타짜들 들어옵니다. 타짜들. 네. 하우스방에 선수, 딜러가 돈을 많이 넣으면 딜러를 교체하듯이 선수들이, 전문적인 공매 선수들이 아마 자리 배치를 하고 설계를 다시 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하지 마시라는 거. 추세 상승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정부에서 일요일날 긴급 금지시키는 바람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지, 얘들은 쉽게 한번 잡은 목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예, 하우스방에 선수들이 바뀌고 나면은 어떤 스킬들이 또 들어올지 모르고 일시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공매로 왜 쳤겠습니까? 내년이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매를 때렸는데, 과연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잘 버틸 수 있을지 제 입장에서는 아니올시다나요. 그 점 제가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저는 2차 전지주는 쳐다도 안 보고 있다는 거, 제 입장에서는 오르든지 말든지 딴 세상 이야기라고 저는 아예 벽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귀 막고 눈 막고 입도 막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예,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종목을 설명하자면, 음, 에너빌리티나 현대인프라코모도 공매에서 결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두빌 같은 거에도 공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종목,
현대 인프로코어도 공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종목, HMM도 공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HMM은 매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종목 설명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결코 공매에서 자유롭지 못한 종목입니다. 원래 공매는 순기능 제도도 있어요. 이게 자선 거래를 할 때 공매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정도는 공매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약 하루 거래량의 10% 미만은 그냥 배서로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넘어가는 건 좀 과도한 공매도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10% 미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저희 나라 증시에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공매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지금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돼가 있는 종목인데다가 저평가돼가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평가돼가 있고 가격이 빠져 있는 종목은 공매가 들어올 수가 없죠.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또 예외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예, 두산 엘리빌리티 이거는 쇼크버가 나오겠죠, 그죠? 자, 현대인프라코 이것도 어느 정도 보면은 쇼크버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 HMM도 마찬가지, HMM도 마찬가지. 그 다음 삼성중공업이 제가 오늘은 그나마 좀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적게. 이 이유가 뭐냐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선 삼성중공업도 종목 설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도 이 대차 공매에 아주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데 오늘 왜 이렇게 쇼크버가 안 될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 기관들 이 기관들이 지금 목표치가 전부 10,000원대 이상에서 올려놔놓고 이 기관들이 왜 빨까요?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기관들이 왜 이렇게 빼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군 자체가 현재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금리와 환율입니다. 환율. 근데 3일 전부터 이날부터 지금 갭삼성이 올라가죠.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주가가 추진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공매와 상관없이 삼성중공업 앞으로 계속 올라가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 지점, 일단 요 지점 7,980원, 내일 7,980원을 뚫는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인 8,500원서까지는 그냥 무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지수 영향이 어떨지, 아니면 삼성중공업이 과연 5%면은 약 5% 이상이 슈팅이 놓을 수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내일 만약에 2차전지 쪽에 몰려있던 수급들이 이 중공업 쪽으로 몰려올 수 있다 그러면 내일 충분히 한 8천을 뚫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그 하나의 예로는 계속 제가 뭐를 봤었냐니 엣지 한국 조선해양을 봤습니다. 조선해양이 좀 빠지면은 삼성중공업 밀리고 좀 올라가면 좀 받쳐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한국 조선해양도 약 1.5포인트, 삼성중공업 1.5포인트, 한국 조선해양은 약 2포인트를 끄집어 올리가 종가 기준에 좀 끄집어 올리길래, 보니 잘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기간이 좀 받치고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매도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내일 삼성중공업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한 2만주 들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래 보시고 내일 삼성중공업이 반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으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아마 내일 2차 전지주는 뭐 조금 상승해서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많고, 다음 타켓이 이 숏 커버링의 타켓인 중공업 쪽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과연 그게 맞다면 내일 7,900원대 이상에서 한번 맛을 볼 것 같은, 손맛을 보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HMM. HMM은 원래 제가 방송 중에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애들은 공매를 2단계에 거쳐서 때린 것 같아요. 한 번은 18,500원입니다. 18,500원 선. 한 번은 18,500원 선. 이 지점에서 한번 공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15,040원. 15,040원이 이 지점인가? 15,040원이 종가로 봐야 되니까, 그때 제가 계산해 놓은 게, 못 찾겠네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매를 1차적으로 공매를 때린 거는 18,500원이었고, 그 다음에 2차로 공매를 때린 거는 2차 하락을 시킨 게, 1차 하락은 18,500원에서 15,040원까지, 2차 하락은 15,040원에서 14,620원까지. 그래서 약 2회에 걸쳐서 공매를 때렸어요. 근데 그 수량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한 1,000만 주 됩니다. 1,000만 주. 네, 그래서 현재 공매 이 수량을, 대차 수량, 공매 수량을 쭉 계산해 보시면은 약 한 1,000만 주 정도 될 거예요. 1,000만 주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한 1,000만 주 정도 될 겁니다. 1,000만 주, 한 900에서 1,000만 주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오늘 앞으로 현재 2,800만 주에서 약 1,000만 주를 빼면은 1,800만 주까지 숏 커버링이 놓을 거냐 말 거냐. 다시 말해서 2,800만 주에서 내일부터 3거래일이니까 이제부터는 갚아 나가는 거 매수하면은 3거래일로 봤을 때 이번 주 수요일 날 2,800만 주에서 대차가 얼마만큼의 많이 감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매수해도 안 갚을 수도 있고, 그죠? 대기 스탠바이 시킬 수도 있고 몰아서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파악이 돼 매일매일 파악된다 그러면은 돈 벌기 억수로 쉽겠지만 얘들이 결코 그렇게 쉽게 놔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거래는 한 번씩 갚아야 되는 거니까, 수요일 날 대차 거래 감소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감소되는 만큼이 숏 커버링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전 방송에 15,040원이 뚫고야 위가 열림이 됐는데, 그냥 오늘 한 방에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가버렸는데, 일단 뚫렸다고 볼 때는 이제 남은 구간이 18,500원 구간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가격에서 약 10%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약 10%가 10% 이상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사 들어올 수 있는지, 이것도 기간도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다음 이번 주 맞죠? 잠시만 보자. 옵션 만기일이 또 걸립니다. 11월 달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맞네요. 옵션 만기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서는지를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HMM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어떻게 매도로 바뀔지 매수로 바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다행히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매도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매수로, 매도가 안 나온다는 건 매수가 없다고 봐도 좀 영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저희 나라는 또 옵션 만기일에 이벤트가 또 한 번 또 시작, 월 옵션 만기일 이벤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분기보다는 월 옵션 만기에는 그렇게 영향이 밋밋하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뭐 그러나 요즘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점도 하나 이슈로 생각하시고 리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 이렇게 11%나 총 마감에 거의 한 500원을 끄집어 올렸어요. 500원을. 이렇게 끄집어 올렸다는 건 내일 또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자, SM 같은 경우는 내일 17,000원, 동시호가 시작과 동시에 17,000원 위에서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밀류도 위로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한 5%선, 3%에서 한 5%선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봤을 땐 요선에 딱 걸리죠. 요선에, 딱 요선에 걸립니다. 이제 전 고점 9월 21일 전 고점인 요선에 딱 걸리는데, 이 선에 걸리는지 아니면 더 욕심을 내서 121선을 터치할 수 있을지, 그렇죠. 17,376원 터치할 수 있을지를 한번 내일 또 관전 포인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산 에너블리티 이 부분입니다. 쇼크볼이 들어왔는데, 실은 지난주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저점입니다. 차트로 봤을 때도 저점이고, 이때는 매수를 하더라도 밑으로 빠지는 수량보다 위로 올라갈 프로테지가 많다고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날 어떻게 야수의 심장으로 사신 분들은 짭짤한 수익을 보셨겠죠. 최소 10%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죠. 캐터필러 실적이 최악이라고, 앞으로 수주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캐터필러도 폭락을 하고 같이 폭락을 했지만, 어디든 간에 저점의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그쵸,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씩 다운 보는 거는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런 그래프 차트상에 일봉으로 봐서 좀 빠져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단기 반등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월봉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사시더라도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 이 점은 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대한영화는 정리를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고, 자, 대한항공도 제가 볼 땐 그렇네요. 대한항공이 의외 어찌됐든 공매도든 지수의 방향이든 어떻게 됐든 일단 가격이 바닥에서부터 상승대가 올라갈 때는, 바닥에서 상승대가 올라갈 때는 이 탄력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2만원을 뚫어야 된다. 2만원이 뚫고 나면은 바로 21,000원 위로 바로 뚫린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2만원을 지수가 빠지도 지키고, 지난주 주 초부터는 저희 정시가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2만원대를 계속 지키고 버티고 있다가 밀리서라도 올라가게 돼가 오늘 21,150원까지 고점까지 올라서 종 마감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찌됐든 간에 이 대한항공도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반등의 구간은 높진 않지만, 언제나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나의 합병은 신사협정을 맺는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 신사협정 맺죠. 자, 유럽의 통과와 일본과 미국은 아마, 유럽이 통과하면 일본과 미국은 자동일 겁니다. 그리고 업체만 소위 심적으로 팔다리 잘라주고 몸통을 치하더라도 유가가 항상 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80불대 초반대에서 키핑만 된다면 대한항공은 주가는 그렇게 슈팅은 놓지 않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 1차적으로
다음 단계는 60일선인 22,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반드시 120일선을 한번 뚫고 슈팅이 놓는다는 건 그 판단은 저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자꾸 다가온다는 그 생각을 떨쳐볼 수가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공회도 애들은 정말 잔인합니다. 우리도 이 목숨 걸고 하지만은 그 애들은 정말 이 D가 없어요. D가 절벽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성공하든지 딱 두 종류입니다. 그리고 봐주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선수 교체가 일어날 것이고 그 선수 교체가 일어났을 때 그 애들은 오로지 실적과 성과의 인센티브만으로서 증명을 하는 놈들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행히 주식 거북이 방송에서 하는 종목들은 그런 잔인한 놈들이 들어와서 다시 설계를 하고 개미의 호주머니에 털 종목이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2차 전지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혹시나 기대치 마시고 수익이 되시거나 하면은 후딱 정리하시고 도망가십시오. 결코 좋은 날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요. 내일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시간 내는 대로 방송이 가능하다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또 그리고 이제 썸탐 지나서 미장이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부터 시작되네요. 환율도 지금 1300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국채도 지금 너무 국채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너무 내리면 안 돼요. 그냥 4.5에서 4.6에 12월 달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스닥 힘을 좀 받을 거고, 이 숏 치는 놈들한테 핑계거리를 안 줍니다. 너무 지난주 지금 나스닥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센 슈팅이 나올 수도 없고 이제 이벤트도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공매들은 어떻게 하든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비집고 흠집을 내고 크랙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늘 음봉으로만 돌아서지 않는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조금이라도 좀 더 한번 슈팅이 더 나올 거고, 이번에 찬스에 탈출하지 못하시면은 운이 닿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지금 강보합 시작했고 외환은 아직 1290원 후반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1300원 내려가면 좀 더 곤란해질 건데 힘든 장입니다. 올라도 힘들고 내리면 더 힘들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바닥치고 반등된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는 절기도 될 자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HMM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월 11일이 11월 10일이죠. 예, 주식으로 전환대가 나옵니다. 이 핑계거리로 한번 하방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모여주시는 것도 닦고 괜찮을 것 같고, 당이 하방 없이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악재는 다 소멸되고 마지막 남아있는 파이널 선정 입찰 회사 아니면 유찰, 어찌됐든 두 개는 다 제가 이제는 볼 때는 호재거리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니까 이 점도 꼭 한번 참고하시고 11월 10일 아침 전환사채가 나오는데 외국인의 비율이 어떻게 떨어질지 확 줄어들 거예요. 아마 한 3% 정도 더 비율이 10% 미만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 점 한번 또 체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내일 아침 조금 기대를 가지고 또 지켜보시죠. 긴 시간 경청 감사드립니다.